자,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 붕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입문서는 140페이지, 141페이지가 되겠죠. 지난 수업 시간에 140페이지 상품 매매 거래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붕괴 과정을 한번 해봤는데 141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상품과 관련한 매출과 매입 거래가 나오죠. 이 거래에 대해서 한번 구체로 한번 정리 한번 할 수가 있죠. 자, 입문서 141페이지 상단에 상품 매매 거래. 자, 상품 매매. 이 매매 거래. 자, 사고 파는 경우에 있어서 이 상품의 당연히 매출. 간단해서 매출과 상품의 매입. 그래서 팔고 사는 거래에 있어서 매매 거래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자, 상품을 현금으로 매출을 했죠. 이때, 자, 이 붕괴라고 하는 것은 차대변 구분해서 이렇게, 자, 슬러시를 꺼서 이렇게 구분해 주려고 그랬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자, 매출에서 현금 매출이면은 상품을 팔면 상품이 감소를 가져오죠. 상품 감소를 가져오니까 대변에 상품이 금액이 감소를 가져오죠. 그에 따라서 현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금 이렇게 차변에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자, 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매입 거래는 반대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을 하면 상품의 증가를 가져오죠. 상품. 자, 왜들은 현금으로 구매했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를 가져오죠. 그래서 상품 매출 거래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감소를 가져왔죠.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면서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가져왔죠. 증가를. 자, 그런데 매입 상품의 증가가 매입 거래에 있어서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가져왔죠. 그에 따른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를 가져왔죠. 그래서 자,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았을 때 이렇게 상품, 우리에게 대변에, 차변의 상품, 이게 가장 기본인데, 지금 입문 과정에서 상품, 매입 거래는 차변의 상품, 이런 거에서 우리가 기본서 수업을 할 때 참고입니다. 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법이 있고, 총기법이 있고, 삼분법 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 매매 거래와 관련해서는 분기법, 총기법, 삼분법, 사분법, 오분법 등 이런 거래 기장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분기법, 총기법, 사분법 여기까지 과정은 간 단계는 아니니까 기본적인 분계에 있어서 상품을 했습니까? 매출이 되면 상품 자산이 감소, 현금 매출은 현금의 증가를 가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다음에 상품을 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상품을 자산이 증가, 현금의 감소, 이런 형태로. 두 번째는 현금이란 외상으로 매출했다면 이 거래 상태에서 이 상품을 외상 매출에도 상품의 감소를 가져오겠죠? 상품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그에 따른 외상 거래가 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 역시 좀 했을 때 상품의 자산 감소를 가져오면서 외상 매출금의 자산이 증가를 가져와서 우리가 결합관계는 똑같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런데 그 자산 항목의 증가를 가져와도 현금이라는 자산 항목,
외상 매출금액 자산 항목에 대해서 그 거래에 따라서 현금 매출, 외상 매출 거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 외상으로 매입해도 상품의 증가를 가져오죠. 자, 그래서 외상으로 사왔다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상품의 증가, 외상 매입은 상품의 자산이 역시 증가, 외상 매입금의 자산이 감소를 가져오죠. 자, 이런 거래 형태로서 현금 매출, 외상 매출, 현금 매입, 외상 매입을 한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런 대로 자, 역시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을 사오면서 외상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럼 좀 말이 좀 그렇지 않냐, 좀 그 증서 좀 줘봐라. 그러면 어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음을 받았다면은 상거래에서 자, 상품의 그러니까 매출로 인해서 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 그래서 역시 상품의 자산 감소를 가져오면서 받으러 어음이라고는 자산 항목의 증가를 가져오죠. 만약에 상품을 사오면서 자, 어음을 했으니까 발행해 줬다면은 자, 상품 대변의 지급어음 자, 이런 자, 개정 과목이 탄생이 돼서 상품이라고는 자산 증가를 가져오면서 자, 지급어음의 자, 부채. 오, 죄송합니다. 한 큰 수술 뻔했네요. 자, 외상 매입금의 자, 부채가 증가하죠. 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자, 부채가 증가하죠. 뭔 생각을 되는데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 부채 증가의 거래 형태가 나오죠. 그런데 그 대신에 증서로 자, 어음을 발행해 줬으면 지급어음의 부채가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을 하면 자산 감소에 자산 증가를 가져오지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 상품의 자산 증가에 부채 증가를 가져오죠. 부채 증가. 근데 그에 따라서 어음을 발행해 줬다면 부채 증가, 지급 어음의 항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게 하고 왜 우리가 상행위 상거래를 많이 보니까 그에 따른 정리가 되어지겠죠. 자, 이에 맞춰서 이제 자, 중간에 포인트 배우는 기초 입문과정 상품 개정 유행하여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는 분기법, 총기법, 삼분법 이런 걸 구분해서 정리하는데 지금 기본 틀을 좀 확인을 하고 있어 상품에 대해서는 자산 감소, 자산 증가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기본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계 과정에서는 현금 거래, 현금 거래와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제 그 거래 형태도 나왔지만은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 그래서 142페이지에 봐보시면 자, 현금의 수익 거래. 저는 자, 현금 거래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현금의 수익, 수치한 경우 현금을 지출한 거래로 구분해서 한번 자, 한 두세 개만 해보죠. 그러면은 자, 첫째,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다음에 출자 영업을 개시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 자본에 그래서 자, 현금의 자산 증가를 가져오면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줘서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산 증가, 자본 증가의 결합 형태, 지출거래에서 자본주가 현금을 인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업주가 현금을 인출해 갔으니까 현금의 감소. 예? 자본금의 그래서 현금을 인출해 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면서 자본금이라고는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죠. 그렇다면은 이 자본금 대신에 인출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자본금 대신에 인출금을 쓸 수가 있죠.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개인업주가 현금을 인출해 갔다. 그래서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개인업주가 현금을 인출해 가다 하는 붕괴 과정 틀봤죠? 그래서 두 번째로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다.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대여금, 빌려준 돈에 대한 현금서. 이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에는 자산, 그래서 대여금이라는 자산 감소를 가져오면서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가져오는 거면서 대여금을 현금으로 수취를 했죠. 핵심편파 지출거래에서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다. 기계는 현금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현금 차변의 기계장치 이런 거라서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감소를 가져왔고 기계장치라고는 자산이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 현금 거래는 이 두 개만 정리했는데 이걸 한번 보고 여러분이 지금 발견을 해야 돼요. 뭘 발견을 해야 되냐면 상품 매매 거래, 현금 수익과 지출 거래에 있어서 많이 있지만은 자산 항목이 자산이 차변에 있죠.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은 올라갔죠? 증가. 자산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면은 감소. 그래서 결합관계 판료수에 있어서 자산 항목이 차변에 나타나면은 증가, 대변에 들면 감소가 되고, 비록 외상 매출금 같은 자산 항목의 계정 감옥을 들면 자산 항목이라면 역시 차변에 있으면 자산이 증가, 파드라운도 마찬가지. 그런지는 매입까지는 부채라는 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부채 증가. 부채 항목이 비록 외상 매입금 지급은 다르지만 부채 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부채 증가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요 자본금이라는 자본 항목이 대변에 있죠. 자본 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자본 증가. 근데 자본 항목이 차변에 있다면 자본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항목이 차변에 나타나면은 기록하면 자산 증가 과목 항목이고, 부채 항목이 대변에 기록되는 부채 증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증감 변화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 만약에 부채 감소는 차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자본이 증가 대변, 자본이 감소는 차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기한 다음에 붕괴를 더 한 번 해서 옮기까지 다 정리하겠지만은 기본 붕괴에 따른 붕괴를 해도 차변과 대변에 구분해서 붕괴장에 기입하는 걸 붕괴라고 하니까 그 차대변의 구분은 결합관계가 기본이구나. 그 결합관계 발생은 묻지도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딱 약속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쓰자.
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쓰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쓰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대로 여러분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정리하라고 그랬죠? 고민 없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계장에 분계를 했다면 전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거래를 분계장에 기입하는 것을 분계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는 분계장에 기입되는 걸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한다. 그래서 옮겨서 기록하는 걸 전기라고 하죠. 전기. 그래서 자, 이 전기. 자, 이게 분계를 하는 분계는 분계 법칙. 분계 법칙 또는 절차. 절차가 있듯이 전기에서 전기의 법칙, 전기의 절차를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 법칙 또는 전기 절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데 전기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 다시 말하면 이 분계장이라든가 총계정 원장은 회계 장부입니다. 그래서 분계장인 장부에서 총계정 원장의 장부로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분계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분계는 분계장에 기입하는 걸 분계라고 하는 것이고, 전기는 그런데 우리가 분계도 약식으로 하고 전기도 약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개념은 분계는 분계장에 기입하는 거, 전기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전기의 법칙, 전기 절차가 우리 입문서 과정에 4가지, 하나, 둘, 셋, 4틀로 이렇게 잡아놨죠. 전기 절차니까 첫째, 자, 분계된 차변 금액을 당연히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 분계장에 보시면은 자, 이 분계장에 기입된 분계장의 차변 금액을 이 원장의 차변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분계장의 차변 금액을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그럼 분계장의 대변 금액을 자, 총계정 원장의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대변에 기입을 한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차변 금액은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에,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다음에서 저는 차변 금액은 분계장의 차변 금액은 원장의 차변에 쓰고, 분계장의 대변 금액 원장의 자, 대변에 기입한다. 이걸 반복하겠지만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공익은 영원한 공익이다. 제가 군약에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오늘 쓰잖아요. 특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이 돼서 거래 금액이 차변에 많이 나타난다면, 그게 분계장의 차변으로 기록했다면 원장에 옮길 때도 그 금액은 차변에 쓰지, 한 번 결정된 금액의 변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우리가 전기를 할 때 문제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전기할 때 계정 과목은 상대방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 상대방 계정 과목을 쓴다. 그래서 전기의 가장 큰 실수가 계정 과목론에
상대방 계정 과목을 기입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대방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뭐 근데 네 번째로 나오지만은 이 상대방 계정 과목이 두 개 이상이면은 모두 안착시켰다.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고 쓴다. 모두 안착시킨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우리 입문서 나와 있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걸 좀 쉽게 해서 전기는요, 해당 계정을 찾아서 차변 금액은 차변, 대변 금액은 대변 써서 상대방 계정 과목은 자, 계정 과목에 상대방 계정 과목 쓰는 게 뭐 절차, 뭐 딱 정해진 거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계든 전기 등의 전기의 가장 핵심은 차변 금액은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에. 뭐예요? 분계장의 차변 금액은 원장의 차변에, 분계장의 대변 금액은 원장의 대변에. 그래서 계정 과목은 상대방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자, 거래, 분계, 분계장, 전기, 원장 이 화살표를 역으로 이런 화살표 역으로 이런 화살표 역으로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냐면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데 분계, 전기된 걸 보고 거래를 추정해보는 이런 과정도 가거든요. 거래를 보고 분계, 전기, 원장 가는 걸 원장 보고 분계장의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하는 이 과정을 하면서도 핵심은 차변 금액은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에 기입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 그럼 한번 자, 확인하기 위해서 143페이지에 그 박스에 애제 있죠? 만약에 자, 현금 30만 원 출자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이런 거래가 현금 3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나와있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 거래가 나왔으면은 회계상 거래를 판단하겠죠? 회계상 거래 여부. 자, 회계상 거래 여부는 현금이라는 자산. 자, 출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자본 항목이 나서 자산이라는 현금이 증가. 현금의 증가를 가져왔으니까 재산 상태 증가한 변화가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재산 상태의 자, 증가, 변화해서 재산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죠. 자,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겠다. 왜? 현금이 늘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회계상 거래에 따라서 혈압관계 출자 쓰니까 자산이 증가를 가져오면서 말술합니다.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 결합관계 형태가 됐다. 그래서 차변 자산 증가, 대변 자본 증가. 그랬다는 이제. 자, 분계를 할 때는 그 자산 증가에 따른 고유 명칭을 현금이라고 했다. 자본의 증가의 고유 명칭을 자본금이라고 하겠다. 그에 따른 분계는 분계장에 옮겨서 금액을 확정하니까 금액이 30만 원. 자, 이런 걸 자, 보자면 왼쪽 변 차변, 오른쪽 변 대변. 이게 차대변을 쓰든지 싫으면 가운데 슬러시 끄으면 됐었죠. 왼쪽 변을 차변,
오늘 대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분계 현금 30만 원, 자본금은 지금 전기이자 예제니까 바로 분계에서 내려가면 되는데 공부하는 과정이니 제가 회계상 거래 결합관계 분계를 한번 확인해 봤죠. 뭐 이에 따라 이제는 전기를 해보자 그 말. 자, 전기. 자, 전기는 총계정 원장이 옮기니까 총계정 원장도 약식 T계정. 약식 T계정을 쓰겠다. 그 말은. 자, 이 전기면서 약식 T계정. 약식 T자 계정. 그러면 총계정 원장은 개별 원장들 총 집합시키는 장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계정 원장의 양식이 있는데 병립식이 있고 분할식이 있는데 이런 거 관심이 안 되니까 뭐 표준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의 약식 T계정에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는 원장이 있겠다. 다음에 자본금이라는 원장이 있겠다. 그래서 자, 이 현금 원장, 자본금 원장이 있습니다. 이 원장에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그랬다. 그러면 분계장에 차변에 현금 30만 원, 대변에 자본금 30만 원. 그럴 때 분계장의 차변 금액은 원장의 차변에, 분계장의 대변 금액은 원장의 대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분계장의 현금 계정의 차변 금액이죠. 차변 금액은 차변에. 자, 그러면 자본금 계정의 대변. 대변 금액은 자본금 계정의 대변. 이게 일명 한 번 해병이면 자, 현금 계정 차변 금액은 차변에. 자본금 계정의 대변 금액은 대변에.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차변 금액은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에 기입을 했습니다. 근데 계정 과목론에는 자, 금액 앞에 쓰는 게 계정 과목인데 상대방 계정 과목을 쓴다. 자, 현금의 상대방 과목은 자본금. 자, 그다음에 자본금의 상대방 계정 과목은 현금. 자, 이걸 전기라고 한다. 자, 근데 만약 상대면 둘 이상이면 제자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뭐 날짜가 만약에 1월 3일이라면 1월 3일 날 날짜를 쓰면 되겠죠? 이 거래 자체가 1월 3일이면 1월 3일 날짜를 쓰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쉽게 한번 가봅시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분계를 전기를 할 때 자, 차변에 현금 30이죠? 현금 30이니까 현금 계정 찾아간다. 현금 찾아가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차변 금액은 차변. 자본금 계정에 찾아간다. 대변 금액은 대변.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이렇게 원장에 정기된 걸 보고 거래를 추정을 역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 과정을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 이런 원장에 옮기는 과정을 한번 해봤는데 심화해 봐야겠죠. 그래서 144페이지에 각 계정을 분계를 하고 이걸 전기까지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다면 해야겠죠. 그래서 예제 1번 이번에 자, 먼저 일자별로 한번 1월 10일 날 2월 5일 날 3월 11일 4월 20일 만내 거래가
4월 20일, 5월 7일, 5월 7일, 6월 10일, 칸 잘못 잡은 건 6월 10일, 9월 20일, 9월 20일, 다음에 10월 15일, 10월 15일, 12월 10일. 칠판에 일자 쓰긴 다 썼네요. 자, 그러면 이 거리에 따라서 그냥 분기를 한번 해보자. 분기한 다음에 원장에 옮겨 적어야 되니까요. 자, 그럴 때, 자, 1월 10일 날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뭐 차대변을 써도 되지만은, 자, 가운데 슬러시 써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자, 분기를 할 때, 같은 거지만, 자, 그래서 현금을 출자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출자금이 얼마는 100만 원. 이게 현금 100만 원, 출자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본금 100만 원. 자, 이게 1월 10일 날 분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하다. 자, 상품을 매입을 했으니까 자, 상품 자산 증가 금액이 30만 원. 30만 원. 자, 외상이죠.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30만 원. 30만 원. 자, 다음 현금을 1년 내 상환하기로 빌렸죠. 그래서 현금을 빌렸으니까 현금 증가를 가져왔죠. 70만 원. 70만 원. 자, 되는데, 자, 1년 내 갚기로 했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되겠다. 차입금 70만 원. 자, 현금 70, 차입금 70만 원. 다음, 자, 4월 20일 날 영업용 책상을 구입하고 대금 40만 원 현금 지급을 했죠. 자, 영업용 책상을 샀으니까 차변에 비품이라는 항목이, 비품 항목이 얼마였냐면 40만 원. 자, 이 4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줬죠. 현금. 그래서 대변에 현금 40만 원. 자, 다음에 5월 7일 단기 차입금 50만 원과 그 이자 2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자, 그래서 자, 차입금 원금이 얼마냐면 50만 원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현금은 50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를 같이 줬으니까 자, 52만 원이 되겠다. 현금 52만 원. 자, 그런데 이제 단기 차입금 50만 원. 근데 2만 원 이자를 준 거죠? 2만 원.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 이자 비용. 자, 이래서 차변의 이 두 과목이 흐트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또는 묶어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마라. 그래서 거기저기 이렇게 묶어놓은 거면 이런 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중괄호 쳐도 되고, 기본서 또 이렇게 가로를 쳐는 의미에서 이렇게 묶어서 서로 흐트러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는 자, 이런 의미를 쓰면서 분계할 때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중괄호를 많이 치거든요. 흐트러지지 마라고 그래서 이런 좀, 자, 저의 패턴이니까요. 자, 그런데 차변에 단기 차입금 50만 원, 이자 비용 20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현금 50만 원 이렇게 정리해서 차변에 과목이 2개 나왔다대로 대변에는 과목 하나 나왔어도 50만 원, 2만 원, 차대변 금액은 일치가 됩니다. 50만 원. 자, 다음. 자, 6월 10일 날 외상매금을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매금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자,
대변의 현금. 현금. 자, 얼마냐면, 자, 현금 10만원. 10만원. 자, 외상대금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매입금 10만원. 10만원. 자, 다음 9월 20일 날. 자, 임대료. 임은 현금으로 수취하다. 임대를 받아왔으니까, 자, 차변의 현금. 현금. 임대료가 얼마였냐면 20만원. 20만원. 자, 임대료를 받았죠? 그래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수익 20만원. 그래서 임대료라고 쓸 수도 있고 임대료 수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과목에 10월 15일 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급여 또는 종업원 급여라는 항목이 얼마냐면 5만원. 5만원이죠. 자, 이 종업원 급여 5만원을 현금으로 줬죠. 현금 5만원. 5만원. 자, 그래서 급여 5만원, 현금 5만원. 자, 하나 남았네요. 수수료 3만원 현금으로 수령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수료를 지금까 현금 3만원이죠? 그래서, 자, 현금, 부정하면 현금 3만원. 3만원. 이 3만원은 수수료로 받았죠? 그래서 수수료, 자, 수익으로 이렇게 수수료 수익 항목에 3만원. 자, 이런, 자, 분계가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저는 정리해야겠죠? 분계에서. 자, 현금, 자산 100만원 증가, 자본금, 자본, 자, 100만원 증가. 자, 이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자산 증가,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자, 현금, 단기 차입을 했죠? 현금 당연히 자산 증가,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 자, 영업용 책상을 현금으로 샀죠? 비품, 자산 증가. 자, 현금, 자산 감소. 자, 5월 7일 날, 자, 단기 차입금 50만 원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 이자 비용은 비용이 증가. 그래서 차별은 부채 감소, 비용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현금, 자산 감소를 가져온다. 그래서, 자,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 감소. 그 말은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 없어지면 빚도 없어진다. 그 말에 부채도. 근데 그 이자를 줬으니까 그 이자는 비용 처리로서 이자 비용 항목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다음에 외상매입금 현금으로 지급해서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자, 현금, 자산 감소. 그래서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갚았죠. 9월 20일에는 현외금. 자, 임대를 현금 받았죠. 현금 하면은 자산. 이 증가를 가져오면서 임대료는 수익 항목이 증가 발생. 수익은 증가 발생해도 됩니다. 비용도 증가 발생. 증가가 발생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왜? 그 이유는 명목적인 성격 때문에. 그 다음에 급여 하면은 비용, 자, 증가 발생. 자, 현금, 자산 감소. 그래서 급여를 지금 당연히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음 이제는 자,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가져오면서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증가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거래를 붕괴했으니까 이건 이제 원장에다 옮기겠지만 뭐 붕괴는 원장이 전기보다 붕괴는 더 필수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기초 입문에 지금 눈에 심하게 의미해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본 감소, 비용 증가, 발생, 수익 증가 계속 반복이죠. 이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 결합관계로 기입을 하지만 이걸 몸이 배워야 되니까. 그랬을 때 뭐 불안감이 있으면 안 된다. 언론들은 자산 항목이 차변에 있으면 다 증가예요. 근데 자본 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증가, 부채 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증가. 근데 자산 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감소. 자, 부채 항목이 차변에 있으면은 감소. 비용 항목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 수익 항목이 대변에 있으면 증가. 그래서 우리가 결합관계를 제가 한 번 해서 또 반복이지만 말하면 입이 아프도록 반복하는 게 뭐냐면 몸에 배야지 그만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결합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에 따른 붕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붕괴를 통해서 계정에다가 하나하나씩 옮겨가는 과정을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